안녕하세요. 유튜브 세상의 박주영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이후 64년 동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오를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따라할 만큼 이 문화적 발전과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발전과 풍요 속에서 우리의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유튜브 세상, 오늘은 6.25 전쟁과 관련한 영상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먼저 6.25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개가 담긴 유튜브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력 남침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38도선에서의 단순한 무력 충돌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결의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앞에서 우리 정부와 국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국군은 대구 사수를 결의했다. 한편 7월 1일 유엔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처음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그 정원부대가 속속 도착했다. 유엔군은 즉각 맹렬한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공산 치하의 서울. 공산당은 양민학살, 요인 납치, 인민재판, 약탈 등을 자행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종교인,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소위 인민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공산당 간부가 반동으로 몰면 그 앞잡이와 추종 세력이 옳소 하고 소리쳤다. 이 옳소 한마디에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다. 학생들은 책 대신 총을 들고 군문으로 뛰어들었다.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구해보자는 충종으로 그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한편 50년 8월 22일 국민병 소집이 개시됐고, 52년 9월 1일 종래의 모병제에서 징집제가 도입됐다. 이병 장정들은 징병검사를 거쳐 신병훈련소에 입소, 사교수군 전투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겨우 방아쇠 당기는 요령만 익힌 뒤 곧 전선으로 나아갔다. 유엔군은 제공권을 완전 장악, 공산군 진지와 병참기지에 연일 맹폭을 가했다. B-29의 융단 폭격. 공산군에게 있어 B-29는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해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된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마침내 전세가 역전됐다. 국군과 유엔군의 감격적인 만남. 아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 국군과 연합군은 38도선을 돌파했다. 여기는 함흥 형무소. 공산당의 잔악상은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학살한 주검과 주검들. 무참히 죽어간 양민들의 시체가 수없이 발굴됐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나선 주민들은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죽은 자와 산 자. 말없이 죽어간 자의 수를 헤아려야 하는 저 살아남은 자의 심경은 어떠했을 것인가.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 저산을 거쳐 10월 26일 압록강에 도달했다. (6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24일 흥남부두는 공산치하를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10만여 피난민들은 목선, 달동선, 돛단배, 널빤지,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사르르이는 혹한 속에 흥남부두를 빠져나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공산치하를 탈출했다. 일사후퇴. 서울 시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민들은 목숨 걸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전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떠서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변도 안전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 어린 딸의 얼굴을 녹여주는 모정. 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부정. 돌아올 기약조차 없는 피난길. 항도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눈물의 피난살이가 또다시 시작됐다. 포항 바닷가 난민촌. 피난민들은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야 했다. 국제시장, 범람하는 군수품 노점상, 설모대야에 세수하고 꿀꿀이죽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나날. 대중가요 가사로 유명해진 40계단.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는 북한 피난민들의 망향가가 되었고, 굳세라 금순환은 단신 흥남부두를 떠나온 도순이들을 울렸다.
피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두하역 등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전쟁 중에도 배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전쟁의 공포와 허기진 빈곤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꺼질 줄 모르는 향학열을 불태웠다. 전선의 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학교 수업은 계속됐다. 훗날 이들이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는 날벼락은 이 남침이 치밀하게 준비됐음을 여실히 나타내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남한으로의 침략을 준비했을까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거절하자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소련군은 북한 지역으로 진격했다. 실로 가공할 원자폭탄의 위력에 일본이 패전하게 되자 미국은 소련의 급속한 남진을 한반도 어디서든 막아야 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가치만 고려한 채 38도선을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미소 양군의 진출 한계선으로 설정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되는 원인이 됐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던 날 한반도에서는 광복의 환호 소리가 넘쳐올랐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순간이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한반도 척화를 위한 공산화 정책을 폈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결정하게 되자 남한에서는 좌우익 간의 신탁 통치의 지지와 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전국 속의 서울 덕수궁에서는 신탁 통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유엔은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게 했다. 다급해진 북한은 남한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으로 하여금 선거 방해 책동을 일으키게 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산폭도들이 관공사를 습격 방어하고 살인까지 자행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공산 세력들의 끈질긴 선거 방해 책동 속에서도 한국 최초로 자유민주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그들 각본대로 서둘러 공산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군도 탄생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부터 정규군의 군대를 창설하고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켜왔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남로당으로 하여금 군 반란 사건들을 일으키게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전면 남침 전쟁으로 그 목표를 바꿨고 소련 역시 북한에 진주했던 그들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다음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했다. (1949년 3월) 북한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남침을 위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후 중공과도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소련제 무기들이 북한에 속속 반입됐고 중공군 소속 한인계 병력들도 남침의 주력 부대에 편성됐다. 전투력이 크게 증강된 북한군은 남한의 무장 봉비를 침투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해 38도선 부근에서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고 남한의 주민들은 죽창이 남아 무장한 채 향토 방위에 나서야 했다.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고 또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은 남침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50년 6월에 접어들어 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은 군 고위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기동훈련을 가장하여 공격 부대들을 38도 선으로 이동 전진 배치하면서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해왔다. 그리고 6월 18일엔 남침을 위한 정찰 명령이 하달됐고 22일엔 전투 명령을 하달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 부대들이 38도 선상에서 전투 배치를 완료했던 6월 23일 자정을 기해 그동안 발령해온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때마침 토요일이 되어 장병들에게 외박과 농번기에 즈음한 모내기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군의 전선은 무방비 상태가 됐다. 주말을 맞은 서울. 전쟁의 무서운 폭풍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서울의 밤은 흥청거리며 깊어만 갔고 전선의 밤도 소리 없이 내리는 가랑비에 흠뻑 젖어만 갔다. (6.25)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한 북한 공산군은 유엔군의 참전과 국군의 반격으로 이 지역에서 타격을 입고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열세를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이 과감한 작전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For weeks, General MacArthur had been eyeing the port at Incheon for a counterstrike. Incheon was nestled along the shores of the Yellow Sea. It was the closest port to Seoul and a major supply center. But it was deep in enemy territory and laden with natural obstacles, such as the 33-foot shift between high and low tide, the largest in the world. To make matters worse, Air Force flyovers revealed that the islands in the harbor were guarded by North Korean troops. The hazards were tremendous. Naval commanders protested the plan, but MacArthur was adamant. He sent a telegram to the Pentagon on September 6th that read,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as to the feasibility of the operation, and I regard its chance of success as excellent. I go further and believe that it represents the only hope of wresting the initiative from the enemy and thereby presenting the opportunity for a decisive blow." The loss of Incheon would be an immense psychological defeat for the North Koreans. Conversely, control of Incheon would give UN forces a tremendous boost in position and morale. It offered a secure beachhead from which to launch attacks on Kimpo Airfield and Seoul, 25 miles away. But the operation called for amphibious teams to land on a small beach, scale a seawall, and attack directly into a city. It would require soldiers of unparalleled bravery. MacArthur created a special 10th Corps to carry out the operation. Divisions from the Army, Marines, and Navy were pulled from the action around Pusan to lead the charge. As the soldiers set sail for Incheon, they reflected on what lay ahead. As soon as we pulled out of Pusan, we began to get the briefings on the tide situation in the Incheon harbor area. None of us ever had any experience operating under such tidal conditions before, let alone ever having been involved in an amphibious landing. As soon as the morning of September 15th approached, we realized that we had all the ingredients for a disaster on our hands. Ensign George Gilman, USS Mount McKinley. The invasion strategy was as complicated as its target. Incheon's harbor was too shallow at low tide for large ships to maneuver. So MacArthur decided to invade in two phases, synchronized with the high tides.
Wolmy-Do, the main island at the entrance to the harbor, would be assaulted with the first tide in the morning. The main event would follow with the second tide at night. 5 days in advance of the operation, Marine jets began blanketing Wolmy-Do with bombs. Two days before, surface ships joined in. And so it was on the morning of September 15th, 1950, the 10th Corps moved in on burned-out Wolmy-Do. The North Koreans had been caught off guard and gave up the island easily, suffering more than 300 casualties in the process. Only 20 American troops were injured. None were killed. For the next 11 hours, the 10th Corps Infantry waited for the tide to roll back. While they rested, 230 vessels moved in, and Marine corsairs ravaged the city of Incheon. Troops on Wolmy-Do watched the air assault unfold. Reporter Jack Siegel was there to record the reaction. Yeah, what do you think of those Marine corsairs? Now, those Marine corsairs are pretty swell things to have around. Here comes another one of them down to the other side of that hill. Now, there go two rockets. Look at that man. He went right down over the rim of the hill. He's over on his side, now coming directly over it. As the evening approached, the 10th Corps unleashed the main thrust of the invasion. The landing targets were Red Beach near the heart of the city and Blue Beach to the south. Heavy naval and air bombardment cleared the path ahead of them. Landing ships made their way to the shore. Tanks and heavy equipment were unloaded onto the beaches. Infantrymen prepared to infiltrate the city on foot. Red Beach was secured within an hour and a half, and troops entered the streets of the city on the lookout for snipers. The following morning, Red Beach and Blue Beach were linked, and the operation was complete.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한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야 했고,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고와 그리고 이산가족을 남겼습니다. 황폐화된 국토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6.25가 남긴 잊을 수 없는 상처,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보,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 났나 봐요. 이 꼭두 새벽에 일은 무슨 일? 이 소리 안 들려요?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니까요. 정말 전쟁 난 거 아니야? 아유, 어떡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겠어? 거기 전술은 어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탱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여기 임시수용소에서 지내니 몸이 낫지를 않는군.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물 좀 구해 올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줄을 서야 할지. 당신이 고생이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전쟁에서 진격보다 어려운 것이 철수라고 합니다. 적군의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철수 작전은 군대만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요. 민간인까지 함께 철수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6.25 전쟁 중 그 어려운 철수 작전이 성공한 바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방불케 한 흥남 철수 작전인데요. 이 작전과 함께 정원 60명의 화물선이 피난민 14,000명을 탈출시킨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흔적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전 용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없었다면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6.25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3년도) 2월 휴전되기 전에
전방에 나가가지고 5사단에 나가가지고 5사단 945 고지 전투를 참가를 했어요. 그때 중공군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우리가 좀 추퇴했다가 다시 공격해가지고서 그걸 점령을 했죠.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0월 중순에 추계 공세를 개시하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장차 휴전회담에서 다루어질 군사 분계선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중동부 전선을 조속히 밀어 올려야만 하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강 서쪽의 국군 제6사단은 제8사단 제21연대를 배속받아 북한강을 도하하여 어은산 남쪽의 주요 강제고지인 949 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전쟁할 때 6.25 때 그 945 고지에 전투한 것이 제일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공산군 아니야 중공군 하다가 한 7개 대대는 잡았을 거예요. 기습 공격을 받은 중공 제69군의 전초부대들은 포병 및 전차의 지원 사격에 혼비백산하여 분산도주하였으나 일부는 강력하게 구축된 방어진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북괴군은 아군의 노도 같은 공격과 열화 같은 포병 및 항공 지원 사격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단은 공격 개시 이틀 만에 949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중동부 전선의 주저항선을 밀어올려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타오르는 그런 정열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 싸워 내가 이기겠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사는 젊은이가 되면 좋겠고. (6.25) 전쟁에는 계급도 군번도 없는 용사로 철도 수송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철도 참전용사, 또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철도인도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사 수송작전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철도인,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유튜브 영상 함께 보시죠.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낯선 땅을 찾아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해외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0년) 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을 찾아와 주었던 나의 친구요. 당신이 보여주었던 용기와 희생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쟁은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고 우리는 위태로운 조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당신이 내밀어 주었던 손길. 친구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준 당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고 힘없는 나라가 평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를 위험한 곳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지구상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던 낯선 나라. 참기 힘든 기후. 전쟁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름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 한국에서도 전쟁했을 때는 한국은 우리나라, 터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다 터키 군인을 그렇게 전쟁했다고 들었었어요. So, for Ethiopians, Korea is like the second home because this is the place that our grandfather died and fight for. So this is why they fight for. This is for peace, for development. So I think Koreans are like motivating for us too because we have to develop like them. So we're trying to learn from their experience. So I think my grandfather, if he was alive, he would be so proud. I want to be a bridge between Ethiopia and Korea because our grandfather relate this country with their bloods. So I want to be like a bridge, informally, in any ways possible. (6월 28일은) 6.25 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텐데요. 올해로 정전 61주년이 됐지만 납북 피해자 실태 조사는 미미합니다. 2010년에서야 관련 법률이 제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유튜브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6.25 전쟁 속에서 피어난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함께 보시죠. You never lived to see what you gave to me. One shining dream of hope and love, life and liberty, with a host of brave unknown soldiers for your company. You may live forever. Here in our memory, in fields of sacrifice, heroes paid the price. Young men who died for old men's wars, gone to paradise. We are one great band of brothers, and one day you'll see. 6.25 전쟁 당시 40살의 나이로 자발적인 종군 화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의 이름은 우신출. 부산 문총구국대 소속의 종군 문예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파괴된 시가지 등 전쟁의 참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요. 그의 아들이 부친의 생전의 뜻을 기리고자 나라에 기증한 스케치화, 유튜브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죠. 고 우신출 화백은 경상남도 문교사회국 학목과 장학사 겸 문화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을 이끌고 참석했다가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전쟁 발발 3개월 후인 9월 40세의 나이에 자발적으로 종군 화가의 길로 나섰고 유치환을 대장으로 하는 부산 문총구국대 소속의 종군 문예단의 일원이 됐는데요. 당시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위험한 전선에 목숨을 걸고 직접 종군한 화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낙동강에서의 총반격을 계기로 서울이 수복되자 국군은 38도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우신출은 9월 28일 부산에서 출발해 국군 제3사단에 배속돼 동해안을 따라 종군했습니다. 그는 경주, 안강, 포항, 영덕, 울진, 주문진, 고성을 거쳐 금강산 온정리에 도착했고 계속 북진해 장전항과 통천군 흑곡면을 지나 원산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우화백은 종군 과정에서 주문진, 양양, 고성 등 전쟁으로 파괴된 시가지의 모습과 전신주를 보수하거나 무너진 다리를 고치는 공병들의 활동, 계속된 행군 속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국군 장병의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외금강과 흑곡의 호반 등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로 그려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누리꾼이 재능을 살려 만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은 6.25 전쟁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남은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며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마련한 유튜브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